수수료 제로, 허위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리뷰하는 안산 뉴빌라 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앉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신축 빌라 리뷰가 아닌 신축 빌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자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신축 빌라 혹은 내가 뭐 집을 알아볼 때 아파트와 신축 빌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아파트는 사실 공동주택이잖아요. 관리사무소란 그 관리 주체, 위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지보수라든지 신축 현장에 대한 그 하자 보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그만한 관리비를 지불하고 우리가 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개 동에 8세대, 많아야 2개 동, 2필지 해봐야 뭐 16세대에서 20세대가 되겠죠. 각 동별로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될 텐데 뭐 하자보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예 그런 개념이 없이 신축 빌라를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축 빌라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자가 없으면 좋죠.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신축 빌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10억짜리, 20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들어가도 하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축 빌라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본 매뉴얼 프로세스를 숙지하고서 신축 빌라를 구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자 보수가 무엇이냐? 하자 보수는 말 그대로 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지가 갑자기 떴을 수도 있고, 타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죠? 욕실의 타일에 내가 분명히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혹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타일이 금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당황스러우실 거란 말이죠. 제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신 이후에 1년 차까지는 건축주 혹은 시공사 측에서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양 사무실이 있겠죠. 왜냐면 그 모든 세대가 8개 세대가 다 분양이 됐다라면 모를까, 되기 전까지 초반에 뭐 3개, 4개, 절반까지는 분양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가 건축주를 통해서 진행이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분양 사무실이 계속 뭐 3층이면 3층, 2층이면 2층 상수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자 보수 처리가 좀 늦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타이밍에서 보통 입주자들이 80%, 그러니까 보통 8개 세대 기준으로 7개 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하자 보수 업체 선정을 위한 그 입주자 회의를 해요. 반상회라고 하죠. 반상회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를 선정을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주자 대표를 똑똑하고 파이팅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추후에 하자 보수 업체와의 그 진행도 그렇고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선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건축주와 입주자들 간의 기본 서류를 통해서 하자 보수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서로의 그 동의서를 통해서요.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 보수 업체에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선정을 한 이후에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 보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준공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 시에서 준공을 받으려면은 하자 보수 비용을 구청에다가 예탁을 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건축비의 3%거든요. 보통 한 필지짜리, 한 개 동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3%면은 뭐 한 6억? 뭐 내외겠죠? 뭐 더 좋은 자재, 뭐 땅이 더 크면은 뭐 7억, 8억, 뭐 10억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3%, 그래서 뭐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잘못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입주자분들이 그거는 2천만 원, 1,500만 원 하자보수 예치금이 내 권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입주자분들의 권리가 아니라 보험 같은 거죠. 일종의 보험. 하자 보수가 발생이 됐을 때
건축주나 뭐 시공사가 연락이 갑자기 뭐 2년 3년 뒤에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법적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자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 서로가 가장 좋죠. 하자 보수가 발생이 안 돼서 하자 보수 예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주에게 돌아갑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집을 잘 지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입주자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입주자분들이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자 보수 예치금은 당연히 입주자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1년차, 2년차, 3년차별로 연차별로 우리가 보장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 1년차 지나면 1년, 2년 지나니까 괜찮네? 문제 없네 해서 그 돈을 막 다 타요. 막 다 타. 그래갖고 막 나눠 가져. 나눠 가져서 원래는 편법이라고 봐야죠. 나눠 갖고서 나중에 정작 하자가 발생됐을 때 서로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옥상에 물이 샜어. 그 5층 사는 세대만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자 보수 예치금은 정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입주자 대표 선정을 하고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신축 빌라는 하자 보수가 어렵대. 신축 빌라는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더라. 건축주가 배째라 그러고 연락을 안 받는다더라. 그런 부분은 정말 일부 잘못된 내용을 듣고 오해하시는 부분이니까 하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 내가 지금 빌라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빌라를 들어가서 몇 년 차인데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영상 제작도 가능하고요. 추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산리빌라 안팀장이었고요. 신축 빌라 하자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